네, 포커스인 제주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JDC가 개발한 제주 헬스케어 타운과 관련된 기사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타운의 건강검진센터와 임신이 어려운 부부를 위한 난임센터를 JDC가 유치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리병원으로 설립됐던 녹지국제병원이 지분 일부를 국내 병원에 매각한 사실이 알려져서 또 시선을 끌었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JDC 문대리 비서장 모셨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모처럼 뵌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별다른 의료시설이 없었던 이 헬스케어 타운에 건강검진센터를 유치하셨는데, 네. 한국의학연구소 KMI 검진센터인데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어떤 검진을 주로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헬스케어 타운에 이제 의료가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의료가 없는데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은 도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국 최하위인 곳이 서귀포이고 불행하게도 이제 암 사망률이 매우 높은 곳이 서귀포시였습니다. 이것은 종합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이렇게 해서 우선 공공의료 서비스의 보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접촉이 있었고요. KMI는 전국 7개 시도에서 서울,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등 7개 시도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두 번째로 규모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검진센터가 언제쯤부터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원래 저희들이 의료 서비스 센터를 300억 들여서 지금 짓고 있거든요. 헬스케어 타운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게 이제 완공 시점이 11월 말입니다. 11월 말이고 한 두 달 정도 인테리어 과정을 거쳐서 내년 2월 또는 3월 정도면 서귀포 지역 주민들의 양질의 이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 헬스케어 타운의 어떤 정치 상태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직접 KMI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 유치하는 설득 작업이 쉽게 오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인 경우에는 관할청이 보건복지부인데 의료 수요에 대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검진 수검률이라든가 산남 지역의 의료 서비스, 공공의료 서비스의 부족함 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관 변경 승인이 있었고 KMI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접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헬스케어 타운이 활성화됐을 때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은 수익 구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KMI도 이제 기꺼이 함께 하기로 해서 유치가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관 변경이 필요했던 게 어떤 이 건강검진센터가 공공성이지만 민간 의료기관이라서 그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에서 승인을 할 때 막 승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연 의료 수요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을 것이고요. 그 분석에 따라 가지고 서귀포 지역인 경우에 명시상부한 종합건강검진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 근데 제주도 보면 이 대형 병원에 검진센터가 많은데 거기하고 좀 다른 어떤 특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일반 검진이라든가 특검 전부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산남 지역의 검진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제주 시내권은 이제 6개 정도의 검진기관이 있는데요. 산남 지역에는 2개의 검진기관이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하고 열린병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설과 장비 면에서 이제 정확도라든가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는 좀 부족한 상태에서 서귀포 지역 의료 서비스 충족에 집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헬스케어 타운에 건강검진센터가 생기면은 서귀포 주민들이 아무래도 건강검진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암 사망률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겠군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수검률이 높아지게 되면 조기 발견이 이루어지게 되고 조기 발견은 완치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년 3월에 문을 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헬스케어 타운의 건강검진센터에 이어서 세계적인 불임 난임 치료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차병원 난임센터를 또 유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차병원이 세계적으로 난임 분야에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주도에서 난임 치료를 위해서 차병원이나 마리아병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2,000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수요거든요. 1년에 2,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임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차병원 바이오 그룹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현재는 난임센터 유치에 포커싱이 돼 있지만 이후에 차병원이 갖고 있는 차병원 바이오 그룹이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 분야.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헬스케어 타운을 제약 바이오의 메카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야까지도 협력이 가능한 그런 차병원 바이오 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역시 의료 서비스 센터 내에 입주하게 됩니다. 예. 내년 한 4월쯤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렇게 되면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 건강검진센터 예. 그리고 이제 복합의료센터의 기능을 갖춰 나가는 것이죠. 우선 난임센터가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 그러면 차병원 난임센터가 제주 헬스케어타운에서 문을 열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건강검진센터가 우선적으로 들어오고요. 예. 차병원 난임센터는 예. 한두 달 간격이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 이사장님 임기가 다 끝나신 후에 문을 열 것 같은데 예. 작업만 다 해놓으시고 성과는 못 보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예. 어쨌든 헬스케어 타운이 공사 재개도 지금 공사 재개를 위한 예. 모든 준비도 마친 상태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병원이 운영이 되고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예, 예. 공사 재개도 이루어질 것이고 서귀포 지역 주민들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흉물스러운 예. 그런 건물들이 앞으로 깨끗한 예. 명실상부한 헬스타운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한 시민단체에서 지금 당장 서귀포시에 필요한 거는 응급실과 입원실을 갖춘 대형 병원이지 어떤 건강검진센터가 아니니까 좀 유치를 철회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요구 주장이 나오는 게 헬스케어 타운을 그동안 영리병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공공의료보건의 어떤 메카로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인 것 같거든요. 이런 그 전문 의료기관들을 유치하는 게 공공보건의료 강화 쪽과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 건지요, 지금? 우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들이 헬스케어 타운을 추진한 이유는 의료는 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 원희룡 도지사께서 공공의료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힐링 아일랜드 제주, 메디컬 투어 제주를 지향하면서 만든 게 헬스케어 타운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공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것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고 헬스케어 타운이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일들을 하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 센터를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 속에 건강검진센터뿐만이 아니라 국립보건연구원 제주분원, 한국한의학연구소 제주분원 등을 유치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의료 서비스의 공공적 기능을 좀 찾아나가는 역할도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의료는 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고령화되는 과정 속에서 소득이 높아지고 예방과 치료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산업적 측면의 고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염두에 둔 시도가 사실 헬스케어 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스케어 타운의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공공의료 쪽으로 그러니까 산남의 대형 병원 필요한 것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요. 행정과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수준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제자유도시 처음에 출범할 때 교육 분야도 산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의료도 그러니까 관광, 교육, 의료, 첨단, 예. 청적 일차 아닙니까? 의료를 이제 전략 산업으로 이제 분류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그리 오랜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전면 부정해버린다면 행정의 연속성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헬스케어 타운의 취지를 어느 정도는 살리면서 공공의료를 그렇습니다. 강화하는 측면으로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료의 의료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그리고 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 양날개가 이제 평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내년 3월 7일이시죠. 이시면 이제 이사장 3년 임기가 끝나게 되시는데 취임하시면서 세웠던 많은 목표들 거의 목표치에 접근을 하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게 프로젝트의 연착륙. 아시다시피 제주도민들이 매우 걱정이 많았지 않습니까? JDC가 벌려놓은 일마다 제대로 추진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연착륙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예. 외국인 투자자와의 4조 5천억 예. 개의 소송 이것은 해결하지 않습니까? 국가적 골칫거리였거든요. 예. 그것을 해결했고요. 예. 기적적으로 해결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프로젝트 연착륙과 관련해서 지금 첨단 1첨단 예. 1첨단 단지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196개 기업 활동을 하고 있고 3조 8천억이라는 매출, GRDP의 16.78%를 예. 저희 첨단과학단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첨단에 대한 욕구가 매우 많습니다. 예. 제주도의 산업구조의 안정화, 다변화를 위해서 제주형 4차 산업, 제주형 제조업을 키워야 된다. 그것을 받아 안을 그릇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단지인데 지금 요새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던데. 2016년도에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예. 됐는데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제가 와서 토지 수용 100% 마쳤고요. 예. 재영향평가 통과됐고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류됐던데 이번에 최근에. 올해 보완하고 내로 계십니까? 올해 내로 이제 예. 보완을 하는 것이죠. 예. 올해 내로 이제 통과시키고 내년에 예. 삽을 떠서 내후년부터는 IT, BT, CT, ET 예. 산업 용지 수요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산업들의 비중을 키워야 예. 제주도의 1차 산업도 고도화되고 3차 산업도 고도화될 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낼 첨단과학단지 추진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 밀고 나가고 있고요. 영어교육도시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했고 아까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헬스케어 타운 운영에 예. 활성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예. 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계신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예. 토지주분들과의 소송이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고 올해 내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지금도 잠깐 그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요새 대선 경쟁이 아주 치열한데 네. 뭐 한쪽에서는 제주에서 내년 지방선거, 특히 도지사 선거 출마 후보군들의 정치 행보가 아주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사장께서는 그 도지사 선거 출마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셨지만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영훈 의원, 위성균 의원과 함께 지금 3강 구도 하고 계신데 이런 뭐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예.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예. 하죠. 뭐 담담하고요. 예. 다만 공기업 이사장으로서 지금 정치 행보를 할 수도 없고 예. 또 공식화할 수도 없는 상황인 상태에서 예.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개인 문대림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고 예. JDC 현안을 제대로 풀어내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 3월 임기가 다 끝나시기 전에 뭐 어느 정도 조금 전에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오실 것 같은데 언제쯤으로 그 시기를 저희들이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제가 3월 7일이 임기거든요. 예. 그러면 2달 전에 이제 후임을 뽑기 위한 예.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말년병장 전역대기라고 네, 네. 볼 수 있죠. 예. 그 시점이 돼서 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예. 할 생각입니다. 예. 1월 초쯤 되겠네요, 그럼요. 반드시 뭐 이런 예, 알겠습니다. 예.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셨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좀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뭐 여러 가지 계산하고 준비도 하실 것 같은데 그 전보다는 시각이나 관점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만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요? 제주도는 이제 회복 그리고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태 환경의 회복, 예. 공동체의 회복, 정체성의 회복 이것들을 위해서 정치권이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늦어지게 되면 생태 환경의 문제, 무너지는 정체성의 문제, 공동체 회복에 관한 문제, 또는 자치권 회복에 관한 문제 이것들이 상실감만 남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기 도정에서는 그런 고민을 넘어서서 성과로서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요구들을 저희가 이제 필요하다면 예.
제 주변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도약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 무엇을 가지고 도약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가 내세웠던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 예. 홍가포르의 모델은 예. 제주도민들에게 제주도에게 상처만 줄 뿐 제주형 경쟁력을 위한 예. 수단이 아니다. 이제 바뀌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변화 도약이 필요하고 다음 도정에선 네. 그 역할을 하시는데 일단 함께 참여할 의사는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숙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이사장 입이 잘 마무리하시고 네. 앞으로 구상하신 목표 좀 이루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환경부에서 눈에 띄는 통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 내 층간소음 신고 건수가 244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2배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올해 8월까지 신고 건수가 벌써 지난해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바깥 외출을 못하고 집 안에만 있는 집콕족이 늘면서 층간소음이 심해진 건데요. 며칠 전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전남 여수에서 살인사건까지 벌어져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조만간 어느 정도는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지만은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도록 서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포커스 인제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